10년 전에요? 7년 전이요. 2016년이면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떡볶이 좋아하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었죠. 본인이 어떤 분? 대학교 새내기였습니다. 뱃속에 아이들이 요만하게 있었던 서른이었거든요.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고 나는 대체 커서 뭘 할 수 있을까? 2016년 5월 24일에 밀리의 전신 TF를 서 대표님하고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있었겠네요. 네. 밀리 10년. 저는 모토가 10주년 이런 거 저희가 있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밀리에서는 지금이 중요한 거지. 과거에 뭐 했던 제 역할이 중요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을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달아가지고 안에 넣어서 10년 전에는 밀리에서 이제 창업하고 있었죠. 처음에 한 1년은 너무 재밌었어요. 뭐 성공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설레기도 하고. 책을 읽으시는 분들의 나이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위기감을 모두 다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회사일 수도 있다. 확신은 별로 없어. 그냥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저도 좀 이게 무조건 성공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이 시장은 분명히 실패한다. 왜냐면 그 전에도 출판 시장은 스타트업이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그때만 해도 전자책을 어떻게 구독하지? 이게 이해가 안 되던. 저희도 저작권자분들에게 설명을 할 때에도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개념인지도 너무 낯설기도 하고 출판사분들 연락처를 네이버에다 쳐요. 그러면 출판사가 이제 주소하고 전화번호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처를 막 돌려요. 막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제 그 부키의 김익겸 부장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한번 궁금하다. 제가 막 1시간 넘게 밀리의 비전과 막 왜 만들어졌고 이 회사는 막 그래서 저희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 막 잔뜩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도 못 알아먹겠다고. 그래가지고 워낙에 도서시장 자체가 정형화된 단행본을 한 권 한 권 판매하는 형식에 갇혀 있었다 보니까 밀리의 서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시장에서 그렇게 쉽게 통용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거절당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 감정 소모가 굉장히 힘들었죠. 출판계 미꾸라지 같은 회사라고 하시면서 혼을 내키기도 하시고 나는 뭐 거절받으려고 진짜 출근하니까 오늘은 내가 몇 번이나 거절을 당할까. 그러니까 좀 매몰차게 안 된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찾아오셔서 설득을 하시려는 노력들을 해주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밀리의 1호 출판사가 작가정신이라는 출판사인데 작가정신의 김영남 팀장님 그분이 이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주셨던 거죠. 그게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엘리엇이랑 저랑 하루에 출판사 7, 8개를 만났어요. 그 많은 출판사를 다 돌아다녀서 여기에 다 넣으셨구나라고 해서 좀 신기했고 그분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약간 상호 호환적으로 약간 지디아 탑을 보는 듯한 느낌? 아니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내가 많았어. 이러지 않았고 체형이 비슷했어요. 이런 얘기 진짜 16년 만에 진짜 얇았어. 밀리에서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살이 많이 쪘어. 이런 얘기. 그래서 엘리엇이 뭐 어디 계약이 왔어요. 그럼 와! 하고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와 우리가 이번에 베스트셀러 그 책들도 받았다. 이제 아니면 책을 받았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밀리에서도 볼 수 있다. 근데 이런 것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 과정도 되게 즐겁고 재밌죠. 그리고 대표님이 또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하시는 쪽이어서 점심을 먹는데 갑자기 빼가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야, 이제 우리 돈이 얼마 안 남았는데 통장에 나는 월급 밀리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아. 우리 진짜 이제 그렇게 치면 한두 달 남았다. 회사가 하루에 막 구독자가 5명, 10명, 많으면 50명밖에 안 생기고 이런 데가 있었어요. 상황은 되게 안 좋았죠. 상황은 그렇게 이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안 된다고 얘기했죠, 저희가. 억울해서 안 된다. 더 해야 된다. 이렇게 포기할 수 없다. 밀리 좀만 더 해라. 월급 안 받아도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운이 좋게 얼마 있다가 첫 투자를 받게 된 거죠. 이렇게 투자받은 금액을 콘텐츠에 투자를 할까? 서비스를 좋게 만드는데 투자를 할까? 아니면 이거를 대규모 마케팅에 쓸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홍보를 뭐 찔끔찔끔 하는 것보다 일단은 모든 일이 어느 그 수준을 넘어가야 의미가 있잖아요. 모든 걸 거는 마음으로 승부수를 던졌던 것 같아요. 그 투자금을 그때 CF에 거의 다 썼어요. 빨간 머리엔 방구석 미술과 신경끄기 기술 되면 책값 꽤 들었겠는데 한 권값에 다 받지. 매월 한 권값에 2만 원 무제한. 저희가 적당히 한 게 아니라 엄청 들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망한다. 이 TV 가고 망하면 뭐 어차피 망할 거 이래 망하니 저래 망하느니 확 하고 뭐 아니면 도를 간다. 그때부터 저희가 좀 잘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밀리의 소재라는 회사는 무슨 회사길래 저런 배우를 갖다 쓰는 거야. 지금은 뭔가 이렇게 모바일 앱 서비스하는 회사랄지 스타트업들이 그 정도로 엄청나게 유명한 셀럽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TV 광고를 하는 게 조금 익숙해졌지만 그때 당시 저희가 2018년도에 광고했을 때만 해도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전에는 밀리의 서적이요, 밀레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본인이 부르고 싶으신 대로 불렀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뭔가 아무도 그 이름을 틀리게 얘기하는 분은 없었고 이게 그 이병헌 전현 배우랑 했던 광고 캠페인과 지금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전환점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때 진짜 망했으면 오늘날의 밀리의 소재 없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겠죠. 그 후로 한 3년? 2, 3년 정도가 되게 재밌었죠. 그때는 막 잘 되는 게 식구들 눈에도 보이고 또 새로운 식구들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는. 밀리가 계속 사무실이 사람들이 계속 커지니까 그래서 합정에서 그때 이제 16층을 통으로 쓸 때 그때도 굉장히 생각이 나요. 그때 공급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때 당대 진짜 베스트셀러들 그런 책들도 저희가 그때 공급받을 수 있었고 그러면은 광고 효과뿐만 아니라 이 책도 밀리에 있대 하고 구독자들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도 되게 활기차고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KT가 새 주인이 돼서 이제 지금의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밀리의 소재 가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그건 좀 이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회사 사이즈도 지니뮤직이 훨씬 큰 회사고 또 지니뮤직이 자회사고 그런데 많이 이렇게 꼽셨죠. 지니뮤직보다 밀리의 소재가 훨씬 재밌으실 수 있다. 조직 안정화도 하고 그룹 시너지도 내고 이런 데는 그래도 너가 가서 그런 걸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선배들의 부분들의 좀 조언도 있었어요. 또 본인 입장에서 콘텐츠 분야에 발을 담그셨는데 밀리의 소재까지 경험을 해볼 수 있으면 또 너무 좋으신 거.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밀리가 KT 그룹에서 차지하는 여러 역할들 중에 하나가 그 원천 IP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반드시 이게 스토리 쪽에 웹소설 웹툰 쪽을 안 할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의 데이터들을 보고 좀 더 결심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데니가 특히 밀리 문화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밀리는 KT하고 좀 다르다. 가서 뭐 조직 문화부터 뭐 출퇴근하는 문화부터 옷 입는 거, 그 다음에 뭐 안에 회의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그 표현도 또 많이 달라요. KT그룹이 굉장히 이제 큰 회사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밀리처럼 또 이런 조직 문화와 회사 사업 도메인을 가지는 것도 KT그룹의 다양성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되는 거다. 그 부분에 가장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막 주인이 명확하게 있는 회사들은 뭐 그런 문화, 그거는 당연히 이렇게 당신들이 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KT는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오히려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 상장 재도전에 나선 밀리의 서재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스타트업이 상장까지 가게 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진짜 이 바늘구멍 통과하는 일인데 그 일을 우리가 만들어냈다는 거를 그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장일 날 그때 같이 가서 그 북도 쳐보고 ITO를 준비를 시작할 때쯤 해가지고 KT가 이제 인수해서 그래서 KT에서도 IPO하고 그때까지는 남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IPO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만두게 된 거죠. 되게 좀 미묘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감정이. 요즘은 그냥 매일 놀고 있어요. 저희 고향 이름도 밀리라고 지어가지고 다이빙 이런 데도 많이 다니고 제가 하고 싶었던 거 많이 해봤고 뭔가 이제 회사의 꿈은 더 커져야 되고 그러면 이제 직구나 KT 사람들 몫이기도 하고. 스탠리 계셨을 때는 뭔가 그런 거였죠. 하나만 보고 가는 느낌이 되게 컸어요. 그리고 그때는 생존이 가장 큰 이유였고 근데 이제 반면에 KT에 밀리가 인수되고 데니라는 이제 새로운 대표님이 오셨을 때는 하나뿐만 아니라 밀리가 규모에 맞게 여러 가지를 하나씩 짚고 넘어가고 그 안에서 이제 밀리 식구들이 더 도전할 수 있게 하는 문화를 만들었던 것. 밀리의 여러 서비스 카테고리들도 저는 전부 다 도전성에 의해서 했다고 보고 굉장히 실패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아마 실패도 많이 할 건데 그런데 굴하지 않고 도전성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 뭔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전성이 첫째라고 생각을 하고 뭐 오지 말라고 절대 서비스 안 할 거라고 뭐 이런 콘텐츠가 있어도 저희는 계속 뭐 도전하는 거죠. 처음 이제 제 소개를 하려고 갔던 기억이 나요. 워낙 사실은 민음사의 세계문화 전집이라는 거는 너무나 사실은 유명한 콘텐츠여가지고 당연히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진짜 꼭 한번 서비스를 하고 싶다? 라는 했었던 것 같은데 되게 어떻게 보면은 꽤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은 본인이 얘기를 해주겠다. 런칭한 게 이제 2025년이었으니까 사실 그 사이에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런 콘텐츠는 사실 출판사에서도 굉장히 애정도 많고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예요. 근데 내부를 설득할 때 이제 이게 너무 처음엔 너무 강경하고 너무 낯설고 구독자 뭔지 모르겠고 어른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문의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로직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 지금 뭔가 이게 에러가 난 게 아니냐. 근데 에러가 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회원들이 처음에 반응이 굉장히 좀 폭발적이었던 것 같고 정말로 독자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우리 책을 진짜 읽을 거라고 생각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입점을 한 거거든요. 저희는 또 알아주는 독자들이 늘어날수록 저희도 또 관심이 더 많아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그 3년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말아먹은 것도 있죠. 뭐 많죠. 말아먹은 것도. 지금 생각나는 것도 뭐 대충 그냥 10개는 그냥 넘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했던 내가 만든 오디오북이 가장 가슴 아픈 손가락인 것 같은데요. 진짜 참여형 플랫폼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야심차게 했는데 안 됐어요. 책을 만화로 소개해보자. 밀리툰이라고 그런 것도 저희가 해보고
그때 당시에 이제 20대들이 가장 많이 보는 텍스트는 뭘까? 결국에는 채팅 아닐까? 이 책을 이 사람이 카톡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라는 가정으로 챗북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시작을 하게 됐고. 이 사람들이 약간 미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 생긴 기능인데, 페이지에 따라서 이게 실제 종이책에서 몇 페이지인지 보여주는 기능이 있어요. 페이지 안에 있는 텍스트를 다 저희가 읽어와서 그 텍스트하고 이 전자책에 있는 문장하고 비교해가지고 이게 몇 % 일치하면 이 지점이 이 지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왜 하지? 이걸 좋아할 만한 사람은 나 같은 사람밖에 없는데. 저희 개발 쪽에서는 약간 그 모토 같이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구독자가 언제 어디서든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자, 이런 게 모토로 있어서. 그거 하면서 그래도 다들 진짜 아무도 못한 서비스인데 밀리 아니면 진짜 못한 우리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현재 한국에서 책이라는 콘텐츠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시키고 싶어하는 욕망이나 야심은 밀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스타트업이 가져야 되는 정신, 물론 이제 저희가 시스템이나 규모나 뭐 매출액이나 여러 가지가 이제 스타트업보다는 많이 성장한 건 사실인데, 그래도 최대한 밀리가 스타트업의 그 시절을 잊지 않고 유지해 나가는 게 과연 그 도전으로 표현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되게 수평적이다 라는 얘기를 처음에 들었고,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 입사했을 때.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영어 이름 쓰기도 하고 되게 외국 회사 같다. 재밌다. 막 그냥 그 정도였는데 엘리엇한테 질문을 너무 편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이제 조물애기가. 엘리엇 이거 뭐예요? 이거 어때요? 정말 많은 그 시간과 에너지를 줄여주기도 하고 좋은 장치다라는 생각을 다니면서 엄청 많이 하게 됐어요. 다른 회사에서는 이건 팀장급이 할 법한 그런 프로젝트도 PL이 되면 이제 낮은 연차라고 하더라도 역량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부족해도 다른 부서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파트너를 계속 이제 영입시키면서 프로젝트를 끝까지 성공시키려고 노력하는 점, 그게 본인이 책임감뿐만 아니라 이제 주도적인 것도 보장되는 밀리 업무 방식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의사결정이 좀 빠른 편인 것 같고 액션도 굉장히 빠른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정이 나고 한 방향으로 모아지면은 모두 좀 이제 거기에 합의해서 바로 그냥 큰 트러블 없이 좀 빠르게 액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다들 약간 고민이 될 때 엄청 많이 다 일단 나누어 보는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다른 분들 의견 들어보고, 그런 것들이 밀리가 가진 그런 좀 자유로움과 그다음에 이렇게 벽이 없고 이렇게 솔직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문화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하는 밀리의 키는 이 도전성, 그다음에 식구들 간의 소통,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오늘 공지드렸듯이 오늘 데니가 공식적으로 밀리에서 여정을 마무리하시는 날이에요. 제가 여기 와서 리더들이나 팀장들 워크숍하고 할 때 계속 한마디로 귀에 박히도록 했던 게 밀리 다음 계속 유지를 하시라. 밀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는 순간, 내가 안 한다는 순간 그거는 밀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청사항은 굴하지 마시고 밀리에 대한 그런 가치, 이런 부분을 지키시라. 그다음에는 이제 장부였고요. 연말 파티 할 때는 꼭 좀 불러주세요.
제가 밀리 와서 특히 이제 제일 강조해서 했던 이야기가 나같이 KT에서 오는 그 대표는 계속 바뀔 거다. 근데 그 사람에 따라서 밀리의 본질인 아까 도전정신, 구성원 간의 소통, 그다음에 자유로운 밀리의 그런 조직 분위기 그런 부분이 흔들리면 이거는 밀리가 아니고 KT 그룹사의 원로됨이 된다. 밀리다움을 이렇게 바꿔주시고 하셨을 때 그 어느 순간 한번 진심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진심, 진정성 가지고 해주셨던 게 이제 대기업인데 KT가 막 우리한테 다 뭐 이거 이렇게 하고 저거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간섭을 이제 많이 시작해갖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들도 되게 많았는데 그 구성원들이 밀리다움의 가치를 지켜내야 된다.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떠나셔가지고 또 다들 많이 울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아껴주시는 대표님이 그래도 오셨어가지고 저희가 크게 뭐 변화된 거를 체감하지 못하고 계속 비슷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밀리의 미래, 그동안의 독서 문화를 우리가 바꿔왔듯이 밀리도 이제 단순한 독서 플랫폼이 아니라 고객들의 시간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콘텐츠 플랫폼으로 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10년의 시간들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하는 것들이 10주년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더 큰 10년을 또 시작하는 출발점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 출발점에 또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지금의 또 숙제는 이제 10년 동안 우리가 잘 성장했는데 이제 다음에 10년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마인드와 어떤 생각으로 이 10년을 준비해서 또 달려나갈 거냐, 그리고 밀리는 또 다음 10년은 어떻게 변할 거냐. 먼저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그 밀리 오리지널을 지금 몇 년 전부터 꾸준히 하고 있어서 2차적으로 뭐 영상이나 이런 쪽으로도 연계를 해서 더 넓은 범위의 콘텐츠로도 확장할 수 있는 거를 꿈꾸고 있어서 또 하나는 밀리로드라는 출간 플랫폼을 통해서 작가들이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좋은 글들을 연재해서 독자들을 만들고 이 작가들이 출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출간 플랫폼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동안의 밀리가 혼자 읽는 독서 플랫폼에 조금 가까웠다면 앞으로는 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공감하면서 그런 책을 매개체로 한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R 글래스 쪽은 저희랑 향후 미래 지향적인 독서 측면에서 굉장히 핏이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안경을 통해서 텍스트를 읽을 수도 있고 오픈 마이크와 오픈 스피커가 달려있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또 듣는 독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밀리에서 저희가 1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저희가 구성원들이 그동안 어떤 것들을 기억에 남게 어떤 것들을 경험했고 그리고 앞으로 밀리가 어떤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밀리 식구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한번 우리의 목소리를 좀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작과 기획이 한 시점에 계속 이뤄지는 그래서 정말 좀 타이트했던 일정에서 좀 힘들었긴 했는데 앞으로는 특별한 어떤 경험을 주지 않으면 모든 걸 다 어차피 대체할 수 있을 거라서 10년 후에는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1년에 10권의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10년 후에는 우주에 어떤 사람이 거주할지 모르겠지만 우주에 나가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르잖아요. 우주인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될 것 같다. 이런 게 재밌었고, 회사가 10년이 됐는데 여전히 구성원들의 생각이 일치하면 회사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10년 된 기점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의 생각이 좀 파편화되어 있을 텐데 이것들을 좀 모으고 다시 한번 앞으로 10년을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는 기회는 또 되게 적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책을 너무 좋아해서 이 회사에 온 건데요. 앞으로 10년 동안 함께 하면서 저도 변하고 밀리도 변하는 모습을 같이 좀 응원하면서 커가고 싶어요.
저는 약간 인생의 동반자 같은 느낌의 앱이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10년, 20년 후에도 계속 이제 1등이 되는, 그리고 이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약간 조금 영향력을 계속 미칠 수 있는 이제 그런 플랫폼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상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앱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하루를 보낼 때 생각나게 하는 앱이면 좋겠다. 쟤네들은 딱히 구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책 읽고 싶을 때 앞에 종이책으로 있으면 종이책 읽는 거고, 전자책으로 있으면 전자책 읽는 거고, 그 물성이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는 것 같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인 것 같거든요. 옛날 사람들 막 고대 파피루스 시절부터도 다들 뭔가 사람들이 글을 쓰고 싶은 욕망과 또 그것들을 남기고 읽고, 이거는 진짜 옛날부터 그냥 계속 해왔던 것들이잖아요. 그냥 그런 욕구가 계속 남아있는 한 어떤 형태로든 계속 책을 소비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